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레스터시티의 깜짝 리그 우승이란 동화를 집필한 작가 클라우디오 라니에리의 발자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라니에리 감독의 별명은 리빌딩 전문가로 스스로 지도자 생활 초창기였던 칼리아리 시절부터 리빌딩은 내 전문 분야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흔들리는 팀을 재정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출난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빅클럽들을 두루 맡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경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라니에리는 지도자 커리어 초반 3부 리그에 있던 칼리아리를 2시즌 만에 세리아 무대까지 올려놓는 수완을 발휘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이에 나폴리와 피오렌티나의 지휘봉을 연이어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폴리에서는 약물 문제를 일으키던 마라도나를 떠나보내고 그의 후계자로 지안프랑코 졸라를 데려와 그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구성해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라니에리의 지도를 받은 졸라는 대성하며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선발되는 등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휘봉을 잡은 피오렌티나에선 구단의 승격을 이끈 것은 물론 코파 이탈리아 우승 트로피까지 안기는 수완을 발휘했는데요. 이처럼 이탈리아 내에서 연인 성공을 거두자 해외의 많은 빅클럽들이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90년대에는 이탈리아 무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리그로 공인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해외 진출은 자신들이 레벨이 한 단계 떨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니에리는 1997년 스페인의 발렌시아로 거리낌 없이 진출하며 도전에 나서게 되죠. 그는 이곳에서 맨디에타, 미구엘 앙골로 알베다와 같은 유스 출신의 선수들을 육성시키고 카니사레스와 같이 걸출한 선수들을 영입해 이들이 훗날 팀의 기둥이 되어 발렌시아가 라리가 정상권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1999년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영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최고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셀바잉크, 발레론, 솔라리, 바라, 카프데빌라 등 유능한 자원들이 각 포지션별로 포진해 있었죠. 그렇게 큰 기대를 받으며 새천년을 앞둔 시즌을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그동안 방만한 투자를 해왔던 구단의 회장이 재정적 손실을 크게 입자 선수들의 주급을 일방적으로 체납하면서 선수단의 분위기가 와해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성적 부진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라니에리는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엔 해당 시즌 강등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절치부심한 라니에리는 프리미어리그의 다국적 군단 첼시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프리미어리그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발렌시아에서 그랬듯 젊은 유망주들을 기원해 팀을 변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램파드와 갈라스를 영입했고 그 사이에 후계자로는 존테리를 발굴해 내실을 다지는 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로베르트 우트, 카이튼 콜과 같은 재능들을 추가로 발굴해 베테랑들 사이에 적절히 녹여내어 첼시를 젊고 유망한 팀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하지만 당시 외국인 감독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잉글랜드 언론들은 매번 그를 비난하기 바빴고 그가 영어를 못한다는 점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발 라인업을 자주 바꾼다고 하여 팅커맨이라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0203 시즌 라니에리는 첼시에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안겨라주는 결과를 증명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들을 일동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첼시의 대격변이 찾아오게 되는데 러시아의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의 새 구단주로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라니에리는 데미안 더프, 웨인 브리지, 조콜, 글렌 존슨, 세바스티안 베론, 크레스포, 마키렐레, 아드리안 무트 등을 영입하며 이적 시장을 뒤흔들게 되죠. 그렇게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게 된 첼시는 03-04 시즌에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인 리그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아스날의 무패 우승이란 위협에 가려지긴 했으나 그는 챔피언스리그 4강이라는 또 다른 호성적을 내며 지도력을 과시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 로만 구단주는 그를 경질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포르투를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끈 스페셜 원 무리뉴를 불러들였죠. 훗날 무리뉴가 라니에리의 유산들을 토대로 성공을 거두면서 라니에리는 구단의 향후 성공의 초석을 깔고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 첼시에서 경질된 라니에리는 베니테스가 리버풀로 떠나면서 공석이 된 발렌시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포르자 이탈리아 정책을 천명하며 이탈리아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는데요. 그러나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제대로 된 전력을 구축하지도 못하고 결국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라니에리는 더 이상 빅리그에서 감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2년간 야인으로 지내게 되죠. 그러나 2년 만에 소방수로 복귀한 파르마에서 잔류라는 큰 성과를 내어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맨시티를 시작으로 플럼 등 여러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애당초 맨시티행이 유력시 되었으나 그는 2007년 돌연 유벤투스로 향했습니다. 여담으로 그를 놓친 맨시티는 에릭손 감독을 선임하게 되죠. 라니에리가 향한 유벤투스는 칼초폴리 스캔들의 긴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빌딩 전문가답게 유벤투스를 완벽하게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부족한 뒷심을 이유로 경질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연이어 로마, 인테르와 같은 굵직한 팀들을 맡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이곳에서도 역시 시즌 막판에 부진을 보여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엔 해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과거 자신의 첼시를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탈락시킨 모나코의 지휘봉을 잡게 되죠. 라니에리는 2부 리그에 있던 모나코를 한 시즌 만에 승격시키고 이후 구단주의 지원 속에서 팔카오, 하메스 로드리게스, 히카르도 카르발류, 무티뉴, 파비뉴 등을 영입해 스쿼드를 완벽히 보강하며 리그왕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마샬과 같은 유망주들도 영입해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도 기울였는데요. 승격 전문가, 리비딩 전문가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원했던 구단주는 라니에리를 경질시키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다행히 모나코에서의 성과로 그는 그리스 대표팀의 새 감독으로 부임하며 빠르게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낯선 페로제도에게 패하는 망신을 당한 끝에 단 4경기,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경질되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이때 굴욕적인 경질은 그의 위상에 큰 흠집을 냈고 이탈리아 무대에서부터 계속된 경질 소식에 그에겐 어느새 한물 갓단 혹평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형 클럽을 맡아왔던 라니에리는 어느덧 중소 클럽들에게만 관심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절치부심한 그는 전임 감독이 불명예 퇴진을 한 프리미어리그의 작은 클럽 레스터시티의 지휘봉을 잡으며 다시 영국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라니에리는 레스터시티의 감독으로 부임할 때만 해도 팀을 잔류시킬 만한 감독이 아니란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구단주는 그에게 크리스마스까지 승점 24점만 획득해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하기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자신감이 바닥이었던 선수들과 커리어 하향세를 그리던 라니에리, 동병상련이었던 이들의 만남은 서로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꽃을 일으켜 기적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라니에리의 아버지 같은 리더십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룻강아지인 레스터시티의 선수들을 한데 모았으며 그의 지도와의 선수단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최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폭스, 오카자키 진지, 캉테와 같은 헌신적인 선수들도 대거 영입되면서 레스터시티는 탄탄한 조직력을 꾸릴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헌신적인 팀 분위기는 돌풍의 원천이 되었으며 훌륭한 팀워크 속에서 공격의 핵심인 마리즈와 바디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빠른 역습 전략, 즉 선수비 후역습 전술도 제대로 통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중하위권 팀들의 돌풍은 시즌이 지나면 시들해지길 마련이지만 이들은 꾸역승을 만들거나 역전승을 거두는 엄청난 뒷심을 보여주어 좀처럼 잠재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대한 기세가 팀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레스터시티는 리그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깜짝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무려 0.02%라는 불가능한 확률을 극복한 동화 같은 우승이자 창단 132년 만에 거둔 첫 우승이었죠. 그리고 리그 38라운드 첼시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 그는 자신의 희로애락이 가득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 선수들에게 가드 오브 아너를 받으며 양쪽 팬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낭만 넘치는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레스터시티의 깜짝 리그 우승은 엘리트를 꺾은 흑수저의 반란으로 불리며 많은 여운을 남겨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감독 또한 이에 걸맞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라니에리였고 그에게도 첫 1부 리그 우승이었기에 서사가 완벽했는데요. 자, 라니에리는 이 우승으로 이탈리아 올해 감독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이탈리아 축구 명예 전당 입성 및 이탈리아 공로장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올해 감독상을 수상하며 나는 그리스 국가대표팀에서 해고된 감독이다. 팀이 성취한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감개무량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라니에리는 프리미어리그 올해 감독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로 인해 첼시로 떠나는 콘테의 뒤를 이을 이탈리아 대표팀의 차기 감독으로 거론되기도 했죠. 하지만 레스터시티에서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팀을 떠난 주축 멤버들의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했고 전술도 간파되어 급격한 성적 부진에 빠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라니에리는 우승을 거둔 지 단 9개월 만인 2017년 2월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레스터시티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는 전술이 간파된 부분도 있지만 라니에리를 보좌했던 스카우트 월시가 에버튼의 단장으로 떠난 것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제이미 바디, 마레즈, 캉테와 같은 선수들을 발굴했을 정도로 선수 발굴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레스터시티가 영입한 선수들은 모두 실패에 가까웠는데요. 또한 주축 멤버들의 부상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이탈도 있었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의 성적 부진은 온전히 라니에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갑작스런 경질 소식에 많은 동료 감독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무리뉴는 SNS에 라니에리가 쓴 역사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며 그를 위로했고 심지어 경기 전 정리 인터뷰에서 라니에리의 이니셜인 C와 R이 새겨진 셔츠를 입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셔츠에 이 글씨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쓴 누군가에게 보내는 나의 오마주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축구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동상을 세워줘도 모자랄 판에 해고를 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 레스터시티를 떠난 라니에리는 굉장히 많은 팀을 거쳤습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죠. 실제로 오퍼를 받았으나 클럽팀을 맡고 싶다는 마음에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9년 3월 라니에리는 경질된 디프란체스코의 후임이자 단기 소방수로 로마로 복귀했습니다. 경험 많은 소방수답게 리그 12경기 6승 3무 2패란 준수한 성적으로 로마를 리그 6위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며 팀을 빠르게 안정화시켰으나 로마의 보르즈는 계약 연장보단 웃으며 이별한 것을 택했는데요. 그는 로마 팬들의 박수 속에서 팀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커리어 단절 없이 꾸준히 감독직을 이어나가던 라니에리는 2022년 무려 31년 만에 지도자 커리어 초창기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칼리아리 칼초로 낭만있게 복귀했습니다. 당시 칼리아리는 2부 리그에서 분투 중이었는데요. 그는 칼리아리를 떠날 때부터 항상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복귀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팀의 승격과 세리아 잔류라는 걸작을 만들어냈죠. 그러자 본인이 구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 라니에리는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시즌이 끝난 2024년에 지도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돌연 복귀를 택했습니다. 바로 휘청거리는 또 다른 친정팀 로마가 라니에리에게 긴급 SOS를 보냈고 그가 자신의 고향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선뜻 수용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라니에리의 로마 3.0 시대가 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전과 같이 단기 계약에 불과했지만 그는 강등권이었던 로마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방수, 땜빵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로마에서 완벽한 레전드 감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지도자들은 실패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은 라니에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는 정신과 경기에서 지면 늘 자신을 탓하고 선수를 감싸는 그의 포용력은 본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